그렇다면 신용등급을 왜 올려야 될까? 일단 신용등급이 낮으면 기분이 구리니까? 마치 수능 볼 때랑 비슷한 느낌? 수능도 점수 구리면, 등급 구리면 기분 구리잖아요. 신용등급은 1등급에서 10등급으로 나뉘어요. 수능이랑 비슷하죠? 수능은 9등급까지인데 뭐 은행에서는 1에서 15등급까지 나누기도 하고, 오늘은 1등급에서 10등급 기준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신용정보가 쌓이기 전에는 4등급이나 5등급 중간 등급으로 신용등급이 배치가 돼요. 대체로 5등급에서 시작을 하고, 뭐 신용카드나 뭐 대출을 갚거나 세금을 내거나 뭐 이러면 신용점수가 조금씩 올라서 등급도 오릅니다. 신용점수는 상대평가로 형성이 되고,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배운 정기분포 그래프랑 비슷한 그래프를 그릴 것 같지만 1등급, 2등급에 편향된 좌편향 정기분포를 그려요. 높은 등급으로 많이 치우쳐 있죠. 그리고 7등급 이하는 소수라서 거의 없어요. 사실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왜 이게 정기분포를 따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신용등급을 왜 올려야 될까? 일단 신용등급이 낮으면 기분이 구리니까? 마치 수능 볼 때랑 비슷한 느낌? 수능도 점수 구리면, 등급 구리면 기분 구리잖아요. 물론 그런 거보다는 돈이랑 직결되니까 좋은 신용등급을 유지해야겠죠? 신용등급이 낮으면 대출 받을 때 금리가 높아져요. 금리 차이가 생기죠, 신용등급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대출 안 받고 살기는 힘든데, 특히 집 살 때나 뭐 신용대출 받는 사람들도 많고, 뭐 담보대출이야 신용등급이랑 뭐 큰 연관은 없지만 그렇다고 아예 연관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신용등급이 낮아서 금리가 높아지면 그만큼 집 살 때 투입 비용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대출을 받을 때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총동원하는 게 좋겠죠. 급여 통장 지정이나 신용카드 사용량을 조절하는 등의 방법이 있죠. 신용대출 받을 때는 담보대출보다 금리 차이가 더 많이 나요. 왜냐면 신용등급으로 받는 신용대출이니까. 예를 들어서 신용등급이 1등급인 사람과 5등급인 사람이 동시에 대출을 받는다고 해봐요. 뭐 다른 조건은 동일하고 3천만 원을 60개월로 빌렸을 때 1등급인 사람은 뭐 3%로 받는다 치고 5등급인 사람은 5%로 적용받는다고 가정하면은 1등급인 사람의 총 상환금액은 3,230만원, 5등급인 사람은 3,390만원. 다른 조건은 똑같은데 신용등급 차이만으로 금리가 바뀌어서 내가 상환하는 금액이 160만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5등급이었다면 이 신용등급 때문에 이렇게 돈을 많이 내야 된다는 게 좀 억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대출을 쉬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뭐 남들이 대출을 어떻게 받는지 모르니까. 이 160만원 차이라는 게 60개월로 나누면은 한 달에 3만원이 좀 안 되는 금액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3만원이 뭐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대출이 더 발생 안 하면은 거기서 끝나지만, 대출이 더 발생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더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일단 먼저 받은 대출 때문에 신용정보에 변동이 생겨요. 연봉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로 둘 다 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 건 마찬가지예요. 1등급이었던 사람은 아마 여기서도 1,000만원을 또 대출을 받을 때도 여전히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대체로 10% 안짝에서 대출을 받겠죠. 5%로 가정을 해볼게요. 문제는 5등급이었던 사람인데 이미 3천만원의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1,000만원 대출을 또 받는다면 전만큼 낮은 금리가 나오진 않을 거예요. 아마 은행에서 대출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되면 이금융권을 가야 되는데, 그럼 과연 이금융권에서는 금리가 얼마나 나올까? 적당히 대출을 받는다 가정을 했을 때 15% 정도로 가정을 해볼게요. 1,000만원의 5% 상환금은 1,132만원, 15%의 상환금액은 1,427만원이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160만원과 지금은 300만원 차이가 나죠. 거의 300만원 차이가 나죠. 아까 160만원 차이, 그리고 지금 300만원 차이 합치면 거의 500만원이 되는데, 내가 빌린 돈은 4천만원이야. 근데 대출 이자만 500만원 차이가 나. 그러면 내 대출액의 10%가 넘는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건데, 거기다 더 중요한 건 이 다음에 또 대출을 받을 때야. 그러면 이제 1등급이었던 사람은 여전히 1등급이거나 뭐 2등급으로 떨어졌거나 할 텐데, 5등급이었던 사람은 6등급이 될 거예요 아마. 여기서 또 대출이 발생을 하면 신용등급 때문에 금리 차이가 더 커지고, 그러면 결국은 내가 상환하는 금액 차이는 더 커지겠죠? 그러면 금리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담보대출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금리보다는 기간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 담보대출을 보통 20년이나 30년 상환을 하기 때문에 240개월과 360개월이 돼요. 그럼 내가 1억 8천을 빌렸다고 했을 때 30년 동안 신용등급 1등급인 사람은 3%로 받았다 치고 5등급인 사람은 3.5%로 받았다 쳐요. 1등급인 사람은 상환해야 될 금액이 2억 7,300만원이지만 5등급인 사람은 2억 9천만원, 2,700만원 차이가 나죠. 금리는 0.5%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게 기간이 길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월 상환 금액은 5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매달 5만원씩 30년을 낸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돈이 다 은행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야. 아깝잖아. 그럼 신용등급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신용등급은 어떻게 관리하느냐, 어떻게 올리느냐. 기본적으로는 일단 내가 내야 되는 돈은 절대 연체하면 안 돼요. 대출금도 그렇고 아파트 관리비, 통신비, 뭐 인터넷비, 뭐 심지어는 정수기 렌탈료, 뭐 국세, 지방세는 당연한 거고 이런 걸 연체하면 안 되고, 이게 연체가 되면은 신용등급이 뚝 떨어져요. 내가 1등급이어도 연체가 발생하면은 뚝 떨어져요. 연체 생기면 1등급에서 몇 등급까지 떨어져요? 1등급인 사람도 최소 7등급이 된대. 7등급이면 큰일 난 상태죠? 연체가 한번 발생하면은 내가 연체금을 갚아도 연체 이력이 계속 남아있어서 썩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신용등급을 가장 확실하게 올릴 수 있는 방법, 대출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신용점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신용점수가 낮아요. 내가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파격적으로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는 방법, 대출을 다 갚아버리면 돼요. 현실성이 떨어지죠? 그래도 꾸준히 상환하다 보면은 조금씩 오르는 신용점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금이나 관리비나 통신비나 이런 거 납부한 거를 6개월 이력을 뽑아서 신용평가사에 제출을 하면은 신용등급을 조금 올려줘요. 너무 많은 기대는 하지 말고 신용등급 얼마나 올라갈지. 그래도 구간에 따라서 등급 자체가 오를 수 있으니까 이런 방법도 괜찮겠죠?